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 종이 돈으로 임금을 준 용역업체가 적발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종이 돈입니다. 10,000원부터 50,000원, 100,000원이라 적혀 있고요. 네. 밑에 사업주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영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베트남인 부부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종이 돈을 준 건 이 농장의 이들 부부를 소개해준 용역업체입니다. 농장주는 용역업체에게 매일 일당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역업체는 이 일당을 가로챈 뒤에 돈 대신 종이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파견 업체는 용역 업체는 부부가 돈이 좀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만 원씩, 30만 원씩 돈을 주면서 이들 부부를 달래왔다고 합니다. 네, 참 기가 찰 일인데요. 네. 이 일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이들 부부는 결혼한 딸이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내가 부모님이 일을 하는데 임금을 종이 돈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고 네. 이 한국인 사위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발을 했고요. 이 용역업체는 지급각서를 써줬는데 네.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들 말고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려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왔다고 하는데요. 최초 제보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한 대구 경북 이주 연대회의는 피해자가 한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네. 이 중에 일부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족 초청 비자로 와 있어서 네. 사실 취업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분상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것을 악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주연대회의는 노동청에 이 업체를 고발하고 이 업주를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취업까지 옹호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약자들 괴롭히는 이런 범죄는 꼭 처벌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은 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민식이법인데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고요.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와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기존의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6개월 이내에 네.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처음 대화 상대로 네. 나서서 울면서 호소하시는 걸 봤는데 이 겨우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국회는 20번 넘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화행을 빚던 국회가 그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들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신 분이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 자유한국당 강효상 그리고 홍철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의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는 없었지만 자유한국당 박덕흠 그리고 대구가 지역구인 정태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네. 네, 법안 통과 뒤에는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이렇게 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어른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출생률 고민하지 말고 이런 법안이 환영받는 사회가 되어야지 출생률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비쟁점 법안 처리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다른 마음이었지만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여야 불문 한마음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도로 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 정부 요청안보다 9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여야를 불문하고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연합뉴스를 보시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정부안보다 5억 1,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그 지역구에 건설 사업 예산을 50억 원을 정부보다 추가로 따냈고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역구 전주 역사 개량 사업에 정부안보다 10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4+1 협의체 의원들은 당연히 뭐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 다르지 않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도 지역구 지역도로 건설 사업에 44억 원을 늘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지역구인 장석춘 의원 지역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 확보했다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낸 시점이 예산안 통과가 되고 나서 한국당이 이렇게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던 그날 밤에 냈거든요. 그래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따와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거는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빈축을 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이는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투데이 보도를 좀 보시면요. 예산 심사를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 회의 기록도 남지 않고 그래서 깜깜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여야 간사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이전에도 다루곤 했는데요. 올해도 소소위와 다르지 않는 여야 간사 협의체가 심사를 했습니다. 또 이 법정 처리 시한 넘기기, 쪽지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예산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짚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미국처럼 결산위와 예산위를 분리하고 또 연중 가동되는 상임위로 상설해서 예산 심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국회에서는 이 문제부터 어떻게 수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세계 인권선언 채택 71주년 기념일에 대구 경북 인권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시도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기억하는 5대 인권 뉴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과 영남공고 사학 1위 봐주기 감사,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 첫 폐지 진정, 활동 지원 인정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대구 장애인들이 집단 진정을 낸 것, 그리고 대구 교도소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수용자, 차별과 인권 유린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인권 뉴스의 선정 목적은 한 해 동안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살펴보고 인권 증진 사례는 또 되돌아보고 또 침해 사례는 지역 사안으로 남겨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는 특히 여성 인권 그리고 환경권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고 노동 인권 침해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해마다 인권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차별이나 인권 침해 같은 인권 감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2019 인권 뉴스와 관련해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모시고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인권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0일이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우리 사회에 알린 김용균 씨의 일주기였습니다. 앞서 정리된 것에서도 봤지만 노동권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인권차별 문제로 진행되고 있었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인권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1위 후보로 네. 선정됐던 것이 응남대 어려운 그 해고자 네.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면서 70m 옥상에 네. 지금 이춘 겨울에도 농성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진행했는데 이분들이 한 13년 동안 해고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청에서 사측 조정을 통해서 복직 권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대병원에서는 여전히 복직 불가를 좀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해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청소나 텔레마케터, 돌봄 노동에 있는 여성 노동자 52%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네.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이 사안에 따라 엄청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사히 구미 있는 비직 노동자들이 부당 문제로 부당 해고로 사용주에 고발을 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대구 지역에 한 5인 미만 사업장 있는 노동자들이 한 30여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당하고 있다.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이라든지 부당 해고라든지 연차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권 뉴스의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셜록이라는 한 탐사 보도 매체에서 영남공고 사학 비리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사장이 구속까지 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교사 채용 과정, 그다음에 네. 학생 성적 조작 같은 이런 사학 비리의 일반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영남공고 문제는 정말 21세기에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네. 싶을 싶을 정도로 도저히 이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건의 연속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인권 침해만 보더라도 여교사한테 임신 금지 각서를 받는 거, 그리고 출산휴가 보라고, 그리고 술 접대 동원되기도 하고, 네. 조직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네. 한 11가지 가까운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최근의 일이지만은 이 사회 전원 해임이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권 가장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지지로 인권 뉴스로 뽑혔던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인권 관련되는 뉴스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사실은 성차별이죠. 예, 예. 성차별과 그다음에 여성 인권 침해 사례들이 꼽혔을 것 같은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올해도 있었죠. 예, 작년부터 해서 미투 열풍으로 인해서 여성 인권이나 젠더 인권에 대해 젠더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한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죠. 네. 각 지역별로 예선도 뽑기도 하고 하는데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무슨 아가씨라고 해서 수백 개에 달하는 미인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여성 단체들이 이것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네. 문제점을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 6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스 코리아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을 네.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세 번째 인권 뉴스로 뽑혔고요. 뿐만 아니라 경북대 A 교수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공소권 없다고 했던 문제. 네. 그리고 교육청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연루됐던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중구청의 모 시의원이 성차별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징계 정도, 경징계 정도로 됐는데 사실
구의원 정도 같으면은 시민의 어떤 모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차별적인 어떤 발언을 일삼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네. 어떤 인권 뉴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분석하고 네. 설문조사도 하고 하셨는데요. 네. 올 한 해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뭐 감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들었던 생각을 포함해서 네. 올 한 해 인권 관련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시민들의 인권 의식은 하루하루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적인 인권 뉴스를 살펴보면은 사실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기구로 대표적으로 네. 있거든요. 뭐 네. 교육청이나 대구시나 경북도나 지자체나 네. 뭐 시의원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논리에서 뭐 조례라든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행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제도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도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없지만 인권 역량 평가라고 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한테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사전 점검을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장애인 접근성만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좀 그 노동 위협이 없는지 안전의 위험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색감은 또 어떤 그 밝은 색이나 여러 가지 색감 속에서 차별적인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는 보다 나은 인권 감수성을 지닌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구 경북이 꼽히는 그런 한 해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